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지금 벌써 5주차가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디스커션 할 부분은 챕터 12, 예, 12장인데 latent class analysis.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클러스터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묶어서 어떤 동질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바라볼 것이냐에 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아주 유사한 모양새로 또 우리가 다른 통계 기법인 Latent Class Analysis를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상은 지난 부분과 약간 틀린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통계 모형이 그 우리가 유사성을 갖다가 확증하는 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Latent Class Analysis를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뭐 또 차후에 계속해서 종단 연구 Longitudinal Data Analysis에서의 어떤 폼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계속 몇 주간 계속 저희들 디스커션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오버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atent Class Analysis (LCA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observed 된 variable을 가지고 어떤 동질성을 가지는 그룹을 classify하는 과정입니다. classify하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클러스터 애널리시스하고 유사한데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확률 모형 모델 통계 모델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클러스터 애널리시스에서는 이 데이터들끼리 어떻게 떨어져 있느냐만 관심을 가지고 얘네들 갖다 어떻게 하나로 묶어줄 것인가, 그룹을 묶어줄 것인가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이 레이턴트 클래스 애널리시스에서는 우리가 가진 통계 모형이 있고 그 안에서 동질성을 파악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모델을 사용 유무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전체적으로 향후 우리가 한 3주 동안 나타날 것들이 latent variable modeling인데 이 latent variable modeling을 이 observed variable의 타입과 그 다음에 latent variable들의 타입으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많이 나누기를 해요. 예,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latent variable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item response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latent profile analysis라는 것이 있고 이 latent class analysis 오늘 저희들이 디스커션할 부분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팩터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리어블들의 타입이 컨티뉴스예요. 컨티뉴스고 또 우리가 이 컨티뉴스를 기본으로 해서 알고자 하는 내재된 변인, latent variable의 타입도 컨티뉴스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모형을 보는 것이 팩터 애널리시스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리스폰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observed 데이터는 categorical variable이에요. 뭐 dichotomous라든지 ordered categorical variable이라든지 그런 categorical variable인데 여전히 저희들이 매자하고자 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continuous인. 예를 들면은 학생의 ability라든지 그런 것처럼 continuous한 latent variable들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atent profile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이번에는 observed variable들이 continuous인데 observed variable들이 continuous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latent variable의 타입은 categorical이에요. 그래서 이런 continuous variable로 어떤 그룹으로 나눠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latent profile analysis예요.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타입의 variable, observed variable과 latent variable 모두가 categorical variable이 되는 것이 이 latent class analysis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observed variable들은 당연히 dichotomous나 categorical variable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latent variable도 categorical variable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베리어블 타입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latent variable들이 뭔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variable들이 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이런 모형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latent class analysis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latent class analysis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델 베이스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cluster analysis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다르냐, 디스턴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다르냐. 하여튼 아웃풋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homogeneous group, 즉 동질 집단을 갖다가 규명하는 것이므로 굉장히 아웃컴들은 유사하고 또 아웃컴들도 여기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특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나는 그룹을 한, 둘, 셋, 네 개로 나누고 싶은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반응하는 것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그룹핑을 하고 싶다를 우리가 찾았던 것처럼 이 클러스터 애널리시스에도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클러스터 애널리시스도 얘네들이 디스턴스 가지고 이렇게 묶어보니까 묶음을 해보니까 비슷한 동질 그룹이 있는데 그 동질 그룹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느냐 보니까 어떤 probability가 나오더라 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 그래프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얻는 방법인데 이 두 개 방법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latent class analysis 안에서는 우리가 모델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모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 모수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latent class analysis를 그렇게 한다. 내가 돌렸을 때 어떤 게 리포트 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7가지의 디스트레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디스커션 부분까지 17가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인지해 주시고 따라가시면 좋겠다. 레이턴트 클래스 애널리시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활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터미널리지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약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해 가면서 좀 통일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문을 썼을 때 과연 인트로덕션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뭐가 나와야 되는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 latent class analysis는 우리가 이 그룹이 동일하다, 이 그룹은 동일하지 않다 이런 동질성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theory를 갖다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야 돼요. theory들. 그래서 우리가 theory를 서포트 많이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계 분석을 할 때 그러면은 theory를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confirmatory analysis냐? 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 latent class analysis는 theory를 베이스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exploratory한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럼 exploratory한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룹이 어떤 동질성의 그룹을 가지는지 과연 몇 개의 그룹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므로 즉 이 동질성의 그룹이 얼마나 많은가를 찾아내는 관점에서 보면은 exploratory analysis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xploratory analysis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 동질성의 캐릭터리스틱을 갖다 특성을 이야기해 줄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theory들이 서포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latent class analysis에서는 exploratory한 어떤 aspect와 confirmatory한 aspect가 두 개가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올 결과를 대비해서라도 어떤 티어리를 바탕으로 나는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substantive theory가 필요로 하다. 예, 뭐 다른 대부분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이 이 지금 latent variable들의 클래스 자체가 어떤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티어리 자체가 정확하게 서포팅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나온 결론 자체에 관해서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latent class analysis 서너 개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해보면 서너 개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도 연구자가 이 substantive theory가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theory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뭘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동질성의 그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한 observed variable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그 observed variable, 이 내재 변이를 갖다가 규명하기 위한 그 observed variable 이외에 다른 변수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대부분 코베리어스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latent variable들을 갖다가 define하기 위한 여기서는 이제 manifest variable이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이 manifest variable과 그냥 우리가 코베리어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 변인들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는 이 코베리어 자체가 코베리어스로만 워킹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떨 때에는 모델링 자체에 인발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들이 이게 집단 괴롭힘, 불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불링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불링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불링의 데이터를 모으면서 중학생, 초중고등학생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얘네들 중에서 어떤 giftedness, 영재에 관한 변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영재에 관한 변인들을 내가 어떻게 이 불링, 괴롭힘과 연관시킬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 giftedness라는 것이 동질성을 파악하는데 설명을 해주는 변수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gifted라는 것은 이 gifted 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리스틱이 있으므로 이 불링의 클래스를 나누는데 그룹이 먼저 선정되어서 이 gifted 그룹이 선정되어서 각각의 그룹, 즉 gifted한 스튜던트의 그룹과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의 그룹 안에서 집단 괴롭힘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핑에 관해서는 이 모델링에 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이 substance use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동질성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 나이, age variable이 만약에 있다. 이랬을 때 이 age variable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age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substance use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substance use를 갖다가 활용하는 용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중고등학교 때도 시작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 학생들이 이 substance use 뭐 마리아나라든지 뭐 코케인까지도 가져오죠. 이런 부분들 갖다가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이 나이라는 것이 그 빈도수나 혹은 그 변수를 설명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코베리어스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변수들이 내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갖다가 클래스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룹핑 베리어블을 통해서 따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은 코베리어스로 설명 부분을 갖다가 증가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디스더레이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띠어리도 있어요. 띠어리 있고, 그 다음에 변수들, 레이턴트 클래스를 나눌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변수와 연관된 코베리어도 있다고 했을 때, 아, 나는 리서치 퀘션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동질성의 그룹을 나누러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assumption이에요. latent class analysis 자체가 아까 probabilistic 모델, statistical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통계 모형이 어떤 타당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assumption이 체크돼야 되는데 그 assumption이 이 local independence, local independence. local independence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클래스를 나눴을 때 사용됐던 그 변수들이 그 클래스 안에서는 다 독립적인 변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변수여야 한다. 네. 그 부분이 local independence예요. local independence. 그럼 local independence에서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개의 베리어블들이 있었는데 10개의 베리어블들이 있었는데 이 만약에 local independence가 만약에 파괴되는 경우가 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3개의 변인과 7개의 변인에서 이 7개의 변인은 다 그냥 인디펜던트인 것 같아. 인디펜던트인 것 같은데 이 3개의 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펜던트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더라. 즉 문항에 대한 대답 자체가 이 문항에 따라서 약간의 콜레이션, 강한 콜레이션이 존재하더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어떤 팩터로 묶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 세 개를 갖다가 컴바인드해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클래스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manifest variable 변수들은 local independence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 독립성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이 LC latent class analysis 자체가 굉장히 이 변수에 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 클래스를 나눌 때 우리가 클래스를 2개로 나눌 거냐 3개로 나눌 거냐에 따라서 전혀 딴 이야기가 나와버리는데 이 클래스가 2개일 건지 3개일 건지 4개일 건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이 manifest variable들의 어떤 연관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델 스페시피케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리고 또 각각의 리스폰스 자체가 혹은 각각의 파티시펀트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룹에 속해야만 하는데 이 변수들 간에 어떤 디펜던스가 생겨버린다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LCA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동질성의 그룹을 찾아내는 건데 이미 변수들 자체가 어떤 코릴레이션이 많이 존재해가지고 걔네들의 역할이 만약에 커져 버리면은 이 동질성의 그룹을 나누는 데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CA가 하고자 하는 전체의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로컬 인디펜던스다. 그래서 로컬 인디펜던스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혼돈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혼돈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에 있어서 assumption이라고 이렇게 규명해 버렸을 때 assumption 자체가 estimation 하는 부분에서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 뭐 normality나 뭐 linearity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assumption이 많이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 latent class analysis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LC, latent class를 돌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멜리티 자체가. 근데 필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이 local independence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간혹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논문을 쓰고 나서 이렇게 LC를 돌렸을 때 노멜리티가 컨펌이 돼야 된다. 그게 어썸션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리뷰들이 한마디를 해요. 노멜리티 그 자체가 어썸션은 아닌데 이래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혼돈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ocal independence가 존재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local independence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모양새죠, 그죠? 이 manifest variable, observed variable들의 타입인데 제일 처음에 들어서기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latent class analysis는 우리 observed variable들이 categorical variable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latent variable도 categorical variable이에요. 근데 categorical variable 안에서도 그죠? dichotomous variable도 있고 polynomous variable도 있고 ordered polynomous variable도 있다 그죠? 그렇게 다 존재할 수 있더라. latent class analysis는 categorical variable이면은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은 대부분의 latent class analysis가 이 observed variable, manifest variable들이 dichotomous일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캐테고리가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많아지고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리는 어떤 문제성이 있어요. 예, 데이터 에스티메이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의 이슈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 이슈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캐테고리가 많더라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이 캐테고리가 만약에 3개, 4개였다고 했을 때 2개나 3개로 이렇게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작업들 하더라. 근데 그 전혀 줄일 수가 없어. 이 ordinal variable이 돼가지고 나는 liquid 타입으로서 보니까 노멀리티가 거의 성립이 되고 말이지. 5개 이상의 캐테고리가 생겨. 그럴 경우에 그러면 못 줄이는데 그러면은 estimation 이슈가 LCA를 돌리면 일어나겠네요. 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테고리가 많아지면은. 그럴 때는 이 ordinal variable이니까 latent profile analysis를 돌리면 돼요. latent profile analysis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bserved variable들이 continuous고 그 다음에 latent variable들이 categorical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다 똑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ordered categorical variable에서 그 캐테고리를 줄일 수 없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atent profile analysis를 활용해 주시면 된다. 네. 줄일 수 있을 때는 이 캐테고리를 줄여주시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게 너무 리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얼마나 많은 변인들이 늘어날지에 관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latent transition analysis 다음 시간에 할 때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캐테고리가 많아지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생겨가지고 데이터의 퀄리티가 확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실히 드러나는가 그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들이 그 manifest variable, observed variable들이 나왔을 때 조금 처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manifest variable들은 오케이. 내가 이걸 통해서 latent variable들의 클래스를 구분하겠다. 네, 그렇게 구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베리엣이 나왔을 때 이 코베리엣을 갖다가 처리해주는 방법. 네, 코베리엣이 나왔을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코베리엣 자체가 그룹핑 베리어블이 되었을 때 이 그룹을 따로 구분해서 이 latent class analysis를 돌려주는 multi group latent class analysis가 있고 아니 그럼 latent class는 하나야. 그 latent class를 돌리는 와중에 이 클래스를 결정 지을 때 이 변수들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그는 latent class analysis with covariate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좀 통계 모형을 갖다가 이 이퀘이션을 좀 보시면은 좀 여실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링 즉 집단 괴롭힘을 이야기할 때 giftedness가 있어서 얘네들은 그룹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얘네들이 항상 그 소셜 티어리에서 보면은 이 giftedness 가진 학생들은 문제 대처 능력이 약간 스트레티지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논 그룹 자체가 giftedness가 있으니까 이 논 그룹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response가 가질 수 있는 probability가 얼마냐인 걸 갖다가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누다 보면은 이
그 멤버십을 가질 확률 자체도 우리가 그룹핑 베리어블에 컨디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폰스 자체도 이 그룹핑 베리어블에 컨디션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컨셉추얼리 이야기는 가장 간단한 것이 두 그룹이 있으니까 뭐 따로 우리가 LCA를 돌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더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latent class analysis with covariate 같은 경우에는 이 covariate 자체가 latent class가 어떻게 규명되는가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변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equation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 x라는 것이 covariate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 response가 일어나는 그런 probability가 어떻게 define 되느냐면은 어떤 멤버십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멤버십 자체의 probability의 설명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상세히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이 probability, 즉 어떤 그룹에 속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 X의 코베리어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logistic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logistic regression 할 때 보면은 logistic에서 코베리어스이 있을 경우에 logistic 펑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 코베리어스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코베리어스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확률을 결정하는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갖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리서치 퀘스천을 리스트업 하시면은 그게 여실히 드러나요. 내 그룹핑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걸 따로 구분해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클래스를 나눌 때 이 변수를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리서치 퀘스천을 갖다가 연구 과제를 리스트할 때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 메서드 섹션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브에 다 처리했어.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샘플링 메서드하고 샘플 사이즈. 레이턴트 클래스 애널리시스 아주 많이 활용하시죠. 네,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사실상 레이턴트 클래스 애널리시스를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이 랜덤 샘플링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네. 그 probabilistic 모델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랜덤 샘플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랜덤 샘플링이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또 작지만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매니페스트 베리어블들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매니페스트 베리어블들이 있고 모두가 다 다이카드머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은 2의 3승인 8가지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2의 3승 8가지냐면은 뭐냐면 뭐 0, 0, 0, 0, 0, 0, 1 이래가지고 쭉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1 이래가지고 이게 1일 때 있으니까 8개가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각각을 갖다가 하나의 리스폰스로 보는데 이 리스폰스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즉 이 하나의 리스폰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뭔지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 하나에 관해서 어떤 확률을 갖다가 측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할 때 노멀리티 가정하면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면은 30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30개. 그럼 30개 좋아요. 30개. 그럼 30개니까 각각 8개. 그러면은 30 곱하기 8 해버리면 38, 24, 240개 이래 나오네요, 그죠? 그냥 간단한 이렇게 러프한 계산을 하더라도 240개 나온단 말이죠. 이게 observed variable이 3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보면 5개가 넘어요. 보통은 5개 넘어요. 많은 경우 10개까지 간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10개까지 가면은 10에 20승 하면 2에 10승 하면은 1024 곱하기 30 3천 몇백 개 필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묵구식으로 하더라도. 네.
그것처럼 이 latent class analysis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샘플의 대표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랜덤 샘플링을 요구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많이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latent class analysis를 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100개 정도 나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딱 보죠. 뭐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최소한 500개 이상, 1000개 정도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우리가 흔히 latent class analysis를 갖다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뭐 10,000개 이상의 데이터, 20,000개 이렇게 나와서 데이터를 갖다 잘 구성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리스폰스 패턴도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그 각각의 리스폰스들이 이 probability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야 된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커져야 됐을 때 어떻게 구성합니까?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파워 애널리시스를 돌릴 수 있는데 LCS도 마찬가지로 모델 베이스드 된 파워 애널리시스 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비슷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면은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된 파워 애널리시스 돌릴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샘플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쉽지만 않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샘플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에스티메이션에서 에러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샘플 다 구성되었고 이제 우리 리서치 퀘스천을 갖다가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데 리서치 퀘스천 자체는 이 LC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클리어해요. 왜냐하면은 리서치 퀘스천들은 항상 파라미터에 연관돼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럼 파라미터가 뭐냐? 파라미터 LC의 파라미터 latent class analysis의 파라미터는 두 가지 item response probability와 그 다음에 membership probability로 나눠집니다. item response probability는 뭐냐면은 manifest variable들이 있을 때 걔네들이 어떤 특정 그룹 안에서 yes라고 대답할 확률 그 확률들이에요. 네, 그 확률들이고 그 다음에 이 membership probability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participant의 response가 어떤 특정 캐테고리 안에 들어갈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확률. 그래서 대부분의 research question이 어떤 거냐면은 ACA에서 우리는 이 모집단 자체가 여러 개로 나눠질 거라는 즉 일일성을 가지는 그룹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게 리서치 퀘스천 1. 그게 클래스가 얼마나 많이 나눠지는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나눠진다면은 얼마나 많은 likelihood, probability를 가지면서 나눠질까? 그게 여기에 membership probability, 갬마에 관계된 것이고 그러면은 그 나눠진 그룹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item response probability인 row로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파라미터들은 수학적인 폼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전체적인 probability, 어떤 response가 정해졌을 때 이 response를 가질 probability는 기본적으로 어떤 클래스 안에 들어갈 membership probability와 이 item response probability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이 equation은 그 콜린즈 앤 렌자 2010년도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지금 여기서 챕터 12에서 보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한 형식으로 equation을 갖다 표현해 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equation을 갖다 리스트업 하셔야 된다면은 콜린즈 앤 렌자의 책을 통해서 보시고 리스트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손으로 계산을 못하잖아요. 그죠? 코릴레이션부터 우리는 손으로 계산 못한다에 동의를 했었고 소프트웨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latent gold라는 것으로 많이 활용했었다곤 해요.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latent gold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M 플러스와 proc LCA, proc LTA로 구성되는 SAS 안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M 플러스나 SES를 활용하시면 되고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버전에서 했는지
그 버전을 갖다가 명시해 주셔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안에 옵션들,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한 어떤 옵션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은 명시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면 된다. 예. 근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R에서도 막 패키지들이 많아요. 패키지들이 많아가지고 R에서도 이렇게 폴카라는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 in R. 예, 이렇게 많이 쓰고 이 폴카에서 하는 것들이 다 해요. M 플러스하고 CSS 하는 것들 다 하기 때문에 R을 쓰시면 되고 예, 또 에스티메이션의 방법에 따라서 maximum likelihood를 갖다가 쓰는 부분은 뭐 R에서 폴카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안을 쓸 수도 있고 베이지안 방법을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리스트 스퀘어 GSC, LCA라는 패키지가 R에 있어서 이 부분을 쓰시더라도 이렇게 LCA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패키지예요. 예. 참고로 제가 이 패키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MCMC 방법을 사용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돌리는 거에는 거의 뭐 리미테이션이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프리 패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M 플러스하고 SES하고 예. 불행히는 뭐 프락 LCA와 프락 LTA가 펜스테이트에서 사용했는데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예,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아마 연구자들이 M 플러스나 폴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GSC, LCA나 네. 자, 그 소프트웨어는 다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제 돌렸을 때 이제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이슈가 처음으로 딱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클래스가 몇 개냐를 이야기할 때, 예, 클래스가 몇 개냐를 이야기할 때 사실상은 지금 따라오는 것에서 필인데스들이 다 존재할 것이지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홀리스틱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방법을 보셔야 돼요. 하나의 인덱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끝이구나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브젝티브한 포션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모델이 그 클래스가 몇 개냐 이런 부분을 나눌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파라미터가 어떤 건지 픽스드가 되고 그래야만 이 에스티메이션에 들어갔을 때 이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파라미터가 몇 개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연구자들의 주관에 디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스트럭처가 없는 거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정한 변수에는 어떤 그룹의 특성이 규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구자가 그 변수를 파라미터를 픽스드 시킬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을 픽스드 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어떤 컨스트레인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 그 부분. 근데 대부분 뭐 패키지들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자, 이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가 이게 몇 개의 클래스가 있냐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룹 자체가 몇 개일 것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몇 개의 그룹이 과연 존재할까? 그 그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모델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처음으로 활용되는 것이 이 fit index. fit index를 갖다가 활용해서 우리가 그 모델이 맞다 안 맞다의 결정을 해요. 많은 결정을 내릴 때. 결정하는데 그 fit index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likelihood ratio test. 이 chi-square distribution을 따르는 likelihood ratio test인데 likelihood ratio test가 chi-square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럼 degrees of freedom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degrees of freedom 자체는 이 e to the b minus m minus 1인데 사실상 이 다이카토머스인 경우에 이 v라는 것이 뭐냐면은 number of manifest variable의 개수예요. 그리고 m이라는 것은
파라미터의 개수, 파라미터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매니페스트 베리어블들이 5개만 되더라도 2 to the 3 하고 이게 32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B가 10개만 되버리면 1024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파라미터가 그만큼 될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파라미터가 의외로.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 degrees of freedom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예.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할 때. 이게 크게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accuracy가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LC를 할 때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으로 이 문항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결정이 났을 때 그 부분을 좀 서포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탠다드 에러가 이게 리즈너블한 그런 경우네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경우에 이 피드인디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싱글 모델에 찾아서 적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델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그래서 이게 클래스가 2개일까 3개일까 혹은 3개일까 4개일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는 거죠. 뭐 띠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야 돼 라고 접근하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클래스가 2개인지 3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이 likelihood ratio difference test를 써요. 앞서 말한 것처럼 fit index에서 g-square의 값을 각각의 모형에서 찾아낼 것인데 그 g-square 값의 difference 차이를 우리가 statistic으로 보고 그 statistic 자체는 또 chi-square를 따르면서 요번에 degrees of freedom이 각 모델의 degrees of freedom의 차로 나타나요. 델타의 degrees of freedom. 그 말은 뭔 얘기냐면은 하나의 모델에서 봤을 때는 degrees of freedom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2개의 모델을 비교하면은 degrees of freedom의 차로 나타난다면은 그 차이는 싹 줄어든단 말이죠. 1100개하고 1050개하고가 각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degrees of freedom을 차로 하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likelihood ratio difference test 자체는 working을 그나마 잘 해요. 그렇더라도 이 degrees of freedom이 대충 여러분들이 한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모델을 비교해 가면서 찾을 수가 있다. 난 뭐 그런 거 안 해. 뭐 AIC, BIC 다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 가능한가요? 네, 활용 가능합니다. 네. AIC, BIC 이 필인디스를 사용해서 AIC, BIC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아마 BIC를 고르는 게 나을 거예요.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BIC가 AIC보다 워킹을 더 잘하더라는 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활용하시면은 네. 이거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리샘플링을 활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클래스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클래스가 몇 개니까 그 클래스 안에 이 probability를 구성하는 것을 알게 되고 파라미터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델도 찾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나눈 이 클래스가 정말 정확한가? 정확하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스테이블한가?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한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페이퍼를 적으실 때.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3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맥센스하고 티어리도 맞고 그래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맞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이 클래스가 나눠졌을 때 그러면은 그 클래스의 확률이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나눠지는가에 관한 그 부분을 리스트해 주시면 보통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런 부분 설명해 주셔가지고 클래스가 제대로 나눠졌다. 혹은
엔트로피라는 어떤 인덱스가 있는데 이 인덱스를 사용하시면은 이 클래스가 잘 나눠짐의 정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좀 좋아요. relative entropy 같은 경우에 1에 가까울수록 이 그룹 자체가 잘 나눠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확률 각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의 에버리지로 또 이 퀄리티를 갖다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클래시피케이션 컨트롤 자체가 그러면은 얼마나 잘 나눠졌다고 설명하니까 얘네들 몇 개인지 고를 때 클래스 몇 개인지 고를 때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네. 명확하게 안 된다. 왜 안 되는 이유? 예, 안 되는 이유. 대부분의 이 퀄리티 클래시피케이션 퀄리티 자체가 나누어졌을 때, 그룹이 나누어졌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우리가 나눠졌는가, 캐릭터리스틱 자체가 얼마나 다르게 나눠졌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을 나눌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엔트로피가 이제 넘버로 막 나타나니까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막 이렇게 엔트로피가 얘는 높으니까 얘 할래 이렇게 하면은 또 반드시 리뷰들이 질문합니다. 엔트로피는 모델 셀렉트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책에서는 latent class proportion,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표현을 했는데 latent class analysis 할 때 대부분이 latent class proportion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membership probability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책들과 논문들에서는 그 다음에 conditional probability는 item response probability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파라미터가 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리졸트에서는 리포트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클래스가 몇 개로 나눠졌다면 이 클래스가 나눠진 거에 관해서 그 아이템 리스폰스 프로버빌리티가 뭐였냐. 지금 여기서는 그래프로만 나타냈지만은 이게 뭐 프로버빌리티가 뭐 0.3, 0.31 뭐 이렇게 되는 그룹도 있고 또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는 그룹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리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네. 물론 얘네들은 다 레이턴트 클래스의 이름을 명명을 할 때 다 활용되었던 건 활용되기도 하지만 결과에서 또 리스트업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십이 probability가 얼마가 되는가에 관해서도 다 리스트업 하셔야 됩니다. 5.12%, 68.8%, 뭐 26.0%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리졸트 부분에서는 그냥 리스트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파라미터는. 주의하셔야 할 게 한 게 있는 게 이 레이블 스위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클래스를 막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나눌 때마다 이 클래스 이름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n 플러스 활용해 가지고 클래스를 갖다가 number of class를 갖다가 세 개로 했어. 내일 또 세 개로 했어. 그랬을 때 클래스 1, 2, 3로 나올 건데 그 1, 2, 3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단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 갖다 우리가 레이블 스위칭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클래스에 들어갈 확률이 3개니까 정확하게 3개 나오겠죠. 그죠? 그 확률 자체는 변하잖아요. 이 클래스 확률이 0.6, 0.3, 0.1이었다면은 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LC1, LC2, LC3가 됐던 것이 내일은 이게 LC2, LC3, LC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에서 로컬 맥시머를 피하기 위해서 스타팅 밸류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팅 밸류가 멀티플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의 디폴트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활용하셔가지고 로컬 맥시멈이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boundary value problem이라는 게 있는데 뭐 아마 수학을 하셨던 분들은 boundary value problem 굉장히 familiar 하실 건데 예, 여기에서도 이 boundary value problem이 있어요. 우리가 probability 자체를 갖다가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yes라고 할 확률이 뭐 0하고 1 사이겠죠. 0하고 1 사이다. 근데 이게 probability가 0이 나온다거나 1이 나오는 경우에 1이 나오는 경우에 거의 뭐 1하고 0으로 나오는 경우에 그게 사실상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네, 명확하게.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1로 다 이야기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0으로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따로 떼어낼 능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변수를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 리스폰스를 픽스드 시켜서 다른 변수들 자체가 잘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컨스트를 갖다가 0이나 1로 고정을 한다. 고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그래도 베리빌리티가 있다. 그래서 뭐 베이지안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베이지안. 네, 베이지안을 쓸 수도 있는데 베이지안 쓰시면은 베이지안이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왜 베이지안이냐? 왜 베이지안이냐? 프라이어는 뭘 택했느냐? 왜 택했느냐? 또 LCA 같은 경우는 majority가 maximum likelihood예요. 베이지안을 썼다. 너 혹시 에스티메이션 안 됐었었니? 이게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디펜드하기 위해서는 베이지안을 쓴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베이지안의 그 컨셉에 맞게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아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클래스를 나누었을 때 흔히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이거 나눠보니까 한 그룹이 LC3의 이 그룹이 이 0.01%야. 거의 뭐 1%밖에 안 돼. 특성을 나누기는 하는데 이 1%라는 걸 내가 과연 파퓰레이션에 존재하는 그룹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probability가 너무 낮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딱 던져버려요. 보통은 한 5%를 기준으로 퀘스천 마크를 던져버려요. 5%만 낮으면. 근데 이 5%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1000명이 있어서 5%라고 하면은 1000명에서 5%는 50명이에요. 50명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리스틱, 특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00명이다. 300명이다 하면은 3, 5, 15, 15명이에요. 300명에서 15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거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샘플 사이즈에 맞춰서 이 5%룰 자체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연구자가 잘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5% 미만이 되는 그룹을 그 그룹의 캐릭터리스틱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리터처가 서포트하는가?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뷰어들이 이 4%인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 미만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불링에 관한 연구를 했을 때는 5%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4% 내려가도 중요했단 말이죠. 집단 괴롭힘을 갖다가 거의 매일 당하고 있는 학생들 1000명 중에서 50명 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네. 그래서 대충은 5%지만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latent class analysis를 갖다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person centered라고 하거든요. person centered. 이게 사람의 response,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가지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person centered라고 많이 불러요. 정확하게 이게 뜯어보시면은 이게 person centered 아니라 그 response 자체에 관해서 이러한 response를 주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캐릭터리스틱을 캐릭터리스틱 구성되고 이 파티시펀트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 그가 나오게 되면은 그 나온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specificity, sensitivity analysis를 한번 하셔야 돼요. 내가 나오는 그룹 자체가 아까 classification quality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더 repeated 해도 계속 드러날까?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시면 보여주시는 게 뭐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해본다든지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 나중에 generalizability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LCA를 마쳤고 LCA 한 번 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클래스를 나누어 주되 스태티스티컬 모델이 있더라. 그래서 그 스태티스티컬 모델에서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아이템 리스폰스 프로버빌리티에 관한 거, 그다음에 멤버십 프로버빌리티에 관한 파라미터가 존재하더라.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근데 뭐 이 파라미터들 자체는 리서치 퀘션하고 거의 뭐 원어원 커레스폰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 리서치 퀘션을 규명하는데 가장 좀 쉽더라.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정리하고 다음에는 그 우리 책에서 이펙트 애널리시스 그리고 제가 레이턴트 트랜지션 애널리시스를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 지금 한 1, 2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